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청교도 인물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서 7년 사이에 출판된 책인데요. 내용이 이제 청교도인들의 그 인물사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요, 존 낙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존 밀턴, 3장에 존 버년, 그 다음에 제4장에는 미국 개척기 청교도 운동이 나오고요. 5장에는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6장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7장에는 찰스 스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부터 이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이러한 이제 경로로 나오는데요. 오늘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영국의 왕이나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왕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그 왕들 시기에 활동했던 그 청교도들과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돼서 한번 이제 도표로 한번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냥 재미삼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3세기와 16세기의 이 스코틀랜드는 프랑스와 정치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국과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왕 시대부터 이제 제임스 4세가 나오는데요. 1488년에서 1513년에 재임을 했습니다. 제임스 5세는 1513년에서 1542년, 그 다음에 메리 스튜어트는 1542년에서 67년, 그 다음에 제임스 6세는 1567년에서 1625년에 활동을 했던 왕들입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4세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4세는 이 영국군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이제 헨리 7세, 영국의 헨리 7세의 딸 마가렛과 결혼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제임스 4세는 영국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이제 싸움을 하다가 플로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5세로 이제 넘어가는데, 제임스 5세가 그때 나이가 생후 1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바니 공작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제 섭정이 시작이 되고, 제임스 5세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1513년부터 42년에 재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5세는 프랑스 왕의 딸 마들렌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렌 공작의 동생 메리하고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4세의 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국군을 이제 공격을 기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솔레이모스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서, 거기서 전사하는 건 아니고요. 31세의 나이로 나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짧은 나이에. 그 다음에 그의 이제 딸, 메리가, 생후 7일밖에 안 됐는데요. 이 메리 스튜어트가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1542년부터 이제 67년까지 재임 기간은 되는데, 너무 생후 7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메리는 프랑스로 이제 보내져서, 스코틀랜드와 프랑스가 동맹 관계죠. 그래서 카톨릭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황태자 프란시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프란시스 황태자는 156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61년 8월에 스코틀랜드로 이제 메리가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68년에 이제 퇴위가 돼서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60년 이 1월에는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60년 4월에는 동부 해안이 스코틀랜드가 점령이 당합니다. 영국에서. 그 다음에 1560년 6월 11일 그 엄마죠. 메리 스튜어트의 모친인 섭정을 했죠. 그 어머니가. 기즈의 메리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재임 마치는 때까지 이제 고난을 받다가 메리의 그 아들 제임스 6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임스 6세는 후에 영국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죠. 엘리자베스를 이어서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 국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계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왕들의 계보를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영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헨리 7세가 이제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죠. 헨리 7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헨리 7세의 그 부인이 이제 캐서린이라는 부인인데, 이 헨리 7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동생인 헨리 8세가 이제 왕을 재임을 하게 되는데요. 헨리 7세가 이제 아더입니다. 아더 왕인데, 이 형이 먼저 죽고 부인인 이제 그 형의 부인인 형수죠. 캐서린이 이제 혼자 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이제 형수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다 이제 형수를 데리고 살다가 엠 볼린이라는 이 궁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근데 이제 헨리 8세는 아들을 이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형수인 캐서린이 딸만 셋을 낳습니다. 막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궁녀인 앤 볼린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교황이 그때 이제 클레멘트 7세인데요. 이분이 반대를 합니다. 이혼을 금지하죠,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마음은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로마 그 신성제국의 황제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질 못합니다. 그 캐서린이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이 헨리 8세가 이거에 이제 분노를 해서 이 교황,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아예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영국의 국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가 되는 거죠. 체제는 카톨릭과 비슷한 체제를 하되 이제 개혁적인 기독교, 개신교 쪽에 그걸 접목을 시키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 캐서린 때문에 이 헨리 8세가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이혼을 안 해주니까 교황이. 그래서 이제 그 앤볼린이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를 출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그 프랑스에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황 주도의 신성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만의 군사로 스코틀랜드를 이제 침공합니다. 스코틀랜드가 프랑스랑 친하니까요. 사이가 안 좋았죠.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그래서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기본적으로 헨리 8세는 반대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교황청은 헨리 8세를 믿음의 수호자로 이제 추켜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그 다음에 1533년에 이제 수장령을 반포하고, 이제 그 1549년에 공동 기도문을 반포합니다.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1553년에 42개 조항을 이제 영국 국교의 42개 조항을 반포합니다. 통치 말기에는 이제 개신교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8세도.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아들을 기다리던 그 에드워드, 이제 헨리 8세가 죽고요. 에드워드가 이제 왕으로 등재를 합니다. 1547년이죠. 그래서 53년까지 재임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또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6세는 이제 개신교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 시기 때 이제 존 낙스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에드워드 6세가 죽자, 메리 튜터라는 이제 여왕이 되는 거죠. 그 여왕으로 메리 1세라고 하는데, 이 메리 튜터가 이제 여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캐서린, 형수, 아까 캐서린, 거기 세 명의 딸 중에 이제 메리 투턴만 이제 생존해 있었는데요. 캐서린의 딸이죠. 헨리 8세의, 형수, 캐서린의 딸, 메리 투더가 이제 메리 1세로 여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캔터베리 주교 토마스 크랜머를,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많이 알려진 분이죠. 토마스 크랜머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메리 투더는 카톨릭으로 기울은 여왕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다시 국교로 이제 삼고요. 스페인 왕, 이제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왕 필립 2세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통치 기간 중에는 300여 명의 개신교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이 메리 1세의 치하에서. 그다음에 800여 명이 이제 대륙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메리 투더가 이제 죽게 되면 누가 나올까요?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나옵니다.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재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앤 볼린의 딸입니다. 궁녀, 아까 앤 볼린이 있었죠? 헨리 8세의 그 두 번째 부인이죠. 앤 볼린의 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의 종교를 다시 개신교로 이제 바꾼 여왕이죠. 유명한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의 그 이후에 후사가 없습니다. 이 여왕이 1603년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또 엘리자베스 요 왕 시절에 아까 스코틀랜드의 메리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메리 스튜어트가 이때 죽게 되죠. 사형을 당합니다. 45세 때 1587년에 반역 혐의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예요. 메리가 죽게 되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개신교 쪽으로 기울고 메리가 카톨릭 쪽으로 기울고 이분은 참수당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후사가 없이 이제 엘리자베스가 1603년에 사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임스 1세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1603년부터 1625년에 이제 나타내는데요. 제임스 후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 메리 스튜어트의 후사였죠. 제임스 1세가. 이분이 이제 제임스 1세 때 이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왕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해서 이제 왕권을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제임스 1세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1세 이후에 잘 보이시나요? 찰스 1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1625년부터 49년까지 재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일이 있는데요. 이때 청교도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국 국교도에 윌리엄 라우드 1773년에서부터 1573년부터 1645년까지 생애를 살으신 분인데 유명한 분입니다. 윌리엄 로드라고도 하고 윌리엄 라우드라고도 하는데 이분을 찰스 1세가 이제 영국 국교도의 캔터베리 대감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라우드는 이제 청교도들하고는 반대쪽에 있었던 분이죠. 국교도로서.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을 많이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1637년에 찰스 2세 때 그 영국 국교의 의식 사형을 명령합니다. 이제 개신교 쪽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청교도 입장에서는. 국교의 의식, 국교의 의식이라는 것이 결국 카톨릭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교의 의식을 사용하도록 명령을 하고 1937년에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인이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이 찰스 2세가.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스코틀랜드가 영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활동했던 분들이 알렉산더 핸더슨이나 사무엘 러더퍼드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요. 스코틀랜드에서. 1641년에
의회는 윌리엄 라우드를 런던 탑에 가두게 됩니다. 1941년 3월에. 그래서 이제 1945년 1월에 이 윌리엄 라우드를 의회에서 이제 법으로 해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 1641년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개신교들이 살해당합니다. 1641년입니다. 아일랜드의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찰스 2세 때죠. 3만 명의 개신교들이 이제 살해당합니다. 그다음에 1643년에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이 찰스 1세와의 동맹을 맺게 되고요. 1943년 공통 교리서 제작에 이제 합의를 해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칼빈주의자들이요. 1643년에서부터 1647년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공통 교리서를 이제 제작을 합의하게 되죠. 영국과 스코틀랜드 공통으로. 그래서 1644년에 마스턴모 전투에서 크롬멜이 왕당파를 격파하게 됩니다. 1644년이죠. 이때 이제 왕당파가 크롬멜에 의해서 청교도 군이라고 하는데 이제 격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45년 네이즈비 전투에서 왕당파를 결정적으로 이제 청교도들이 무찌르게 됩니다. 1646년 스코틀랜드 군에 의해서 찰스 1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1646년에 스코틀랜드 군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찰스 1세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1647년 12월에 찰스 1세와 스코틀랜드인의 비밀 회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8년 8월에 프레스턴 펜지에서 스코틀랜드 군이 격파됩니다. 찰스 1세가 이제 포로로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140명의 장로파 의원이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49년에 스코틀랜드 군이 1648년 8월에 이제 영국군을 이제 격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포로로 잡히게 되고 1649년 1월에 찰스 1세가 참수가 됩니다. 잔당 의회가 이제 영국 왕정과 귀족원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653년에 잔당 의회는 해체되고요. 1653년에서 1658년 그러니까 거의 한 5년간을 크롬웰의 독재 정치가 실시가 됩니다. 1653년에서 1658년. 1658년 9월 3일에 크롬웰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찰스 2세는 1660년이죠. 60년부터 85년까지 이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 크롬웰이 사망한 지 2년 후에 이제 재임을 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네덜란드에 이제 크롬웰을 피해서 피신해 있었죠. 1660년에 재임을 시작해서 1664년과 1670년 사이에 비밀 집회 금지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의 모임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1665년 5마일 퇴거령을 발표합니다. 가두는 거죠. 1672년에 종교 자유령을 이제 발표하게 되고 찰스 2세가 이제 임종할 때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왕위를 동생인 제임스 2세로 이제 넘깁니다. 제임스 2세로 넘어오죠. 1685년에서 88년. 찰스 2세가 왕위를 이제 제임스 2세에게 넘기고 1662년 영국 국교의 통일령은 청교도 진영의 분열과 싸움의 결과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분들로 유명한 분들은 이제 존 오웬, 1610년에서 83년에 이제 생애를 하셨고, 그 다음에 토마스 굿인, 그 다음에 존 버년 이런 분들이 요 시대 때 이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신앙을 고백하는 수많은 개약파 성도들은 무참히 고문하고 이제 살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찰스 2세 이후에
제임스 2세가 등극을 하는데요. 1685년부터 88년인데요. 부인은 메리입니다. 1658년에서 1718년까지 이제 살았는데요. 제임스 2세는 절대 왕권의 확립과 가톨릭 교회의 부흥을 이제 소명을 나타냈고요. 이때 이제 의회가 토리당과 휘그당으로 나눠지는데, 토리당은 왕권을 이제 보수하고 영국 국교도로 가톨릭 교도인 왕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휘그당은 왕권을 제한하고 민권을 신장하는 쪽으로 이제 했었고요. 제임스 2세가 1689년에 프랑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명예혁명이라고 나오죠. 더 글로리어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영국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얻고요. 토리당과 휘그당 모두가 손을 잡고 피 흘림이 없이 이 혁명을 이제 완수했다.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을 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2세가 이제 쫓겨나는 거죠. 망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윌리엄 3세라고 하는데, 1689년부터 1702년이죠. 개신교도인 메리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윌리엄 3세 때 신앙 자유령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688년 의회가 제출한 권리 선언을 승인하고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1689년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입니다. 이 장전으로 왕권에 대한 국가 법률의 우위가 인정이 되었고요. 1690년 제임스 2세의 세력이 보인 전투, 아일랜드에 투입되어 윌리엄 3세에게 저항했으나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앤 여왕으로 나오죠. 1702년부터 14년 앤 여왕이 나옵니다. 스코틀랜드를 정식으로 이제 합병하게 되죠. 앤 여왕 때 영국이 국호를 이때 대영 제국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The Great Britain. 대영 제국이 앤 여왕 때 이제 이루어지고요. 후사가 없습니다. 이 여왕도 제임스 1세의 손녀 소피아의 후사 중 아들 조지를 영국 왕 조지 1세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조지 1세는 1714년부터 1727년까지 이제 활동을 했고요. 조지 1세는 독일에서 장성을 했고요. 영어를 잘 이해를 못했고, 국가 대소사 관리는 의회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국왕은 군림을 하나 통치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점차 이제 의회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요까지가 간단하게 영국의 그 왕들과 스코틀랜드의 왕들의 계보를 잠시나마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